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팔고 빠져나온다,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특수 경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추천 물건도 강의를 하고 있고 정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수 경매의 그 무료 공개 강의를 8월 31일서부터 9월 2일까지 하는데, 오후 3시서부터 5시까지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3시 하는 강의나 7시 하는 강의나 강의 내용은 똑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8월 31일서부터 9월 2일까지 아무 때나 한 번만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9월 2일 토요일 날에는 야간 강의는 없고 주간 3시부터 5시까지 강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010-4444로 2069로 문자로 해서 며칠 날 오시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선릉역에서 5번 출구로 나와서 역삼 방향으로 한 200m 직진을 하면 우측에 아넘타워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14층 14호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참석자 전원에게 제가 강의하고 있는 했었던 이것이 진짜 특수 경매다라는 교재 한 권씩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수 경매다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인지 교재를 보시게끔 되면, 이번에 이것이 진짜 특수 경매 입문이다 해갖고 이번에 책을 새로 써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요 근래에 많은 경험이 있던 것을 제가 이 책에다 옮겨놔서 이 책을 만들어서 첫 번 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 이런 건데, 소송을 하는 이유는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놓고 소송에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자 이런 경우인데, 이럴 때 어떤 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송을 하는가 하는 그 내용과 실전 사례가 있고, 소송을 해놓고 협상한 거와 낙찰을 받고 난 뒤 소송하기 전에 협상한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이 이 소송 경매 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보면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부동산 소송 1은 경매뿐만이 아니라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든지 건물을 매각지에 토지만 있어도 법정지상권 또는 유치권, 차지권, 그 다음에 농지증 안 해줬을 때의 행정소송 사례, 이런 것을 실전 사례로 만들어 놓고 제가 해드리는 거고, 부동산 소송 2단은 땅을 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의 땅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땅 주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무허가 건물을 진입하는 데의 주의토지 소유권, 또는 농사를 짓으러 들어갔는데 그 지분 없이 농로가 있던 것을 막았던 사례, 또는 건물은 지었는데 도로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도로다 보니까 흙으로 막았던 사례, 또는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과 땅의 진입 도로가 다른 사람의 것이다 보니까 또 막았던 사례, 이러한 도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소송 사례가 부동산 2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과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 과목을 가지고 4번 강의하면서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이 네 과목을 다 수강을 하고자 하면 약 4개월이 걸리고 수강료는 교재까지 포함을 해서 40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강의장에 오셔서 대면 강의로도 가능합니다. 동영상으로 수강할 시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1년 정도를 들으실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강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은 아파트인데 2022 타경 3648로 강제경매로 나왔고 2분의 1 지분 매각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입찰을 받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떨어지는 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 10번 가서 한 번만 낙찰을 받았을 때 그 한 번을 가지고 돈을 벌으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은 받았는데 팔고 나오지 못해서 묶였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낙찰 받았는데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번 받을 수가 없고 제가 경험하기에는 6개월을 다니면서 6개월에 한 번만 낙찰을 잘 받으면 1년 연봉이 나오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분의 1 지분 매각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의 하대원동의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이 5억 2천이라는 얘기는 이 아파트가 약 10억 정도 간다는 아파트인데 이것이 2억 5천 5백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파트가 나빠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2분의 1 지분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샀으면은 내가 등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이름으로 왔으면은 나한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점유권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2분의 1 지분만 내가 사고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는 점유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지분 또는 3분의 1 지분 이런 것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나빠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면 소유권 이전을 했죠. 일부 했고 일부를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근저당 설정이 기분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 말고 뭐해? 강제경매로 나왔는데 강제경매가 4억 7,800에 나왔습니다.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 받았을 때는 이거는 인도 명령에 의해서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2분의 1만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채무자 점유 이렇게 됐죠. 감정평가사가 가서 점유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했고 채무자 겸 소유자 외 다른 점유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바 그러니까 세입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경매가 나온 걸 보게끔 되면 제일 먼저 강석철과 강은영이가 장국현의 지분을 샀고 또 김진실의 지분을 강석철이와 강은영이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아파트가 부부가 둘이 같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장국현 지분도 둘이 같이 이전을 했고 김순심이 지분도 같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둘 다 2분의 1, 2분의 1씩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이 강석철이라는 분과 강은영이라는 분이 샀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광주시 송정동 아파트에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주소가.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면 강석철과 강은영 씨는 부부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강석철이는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주소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천대로 300동 1001번지로 보면 아파트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강석철이는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살고 있고 강은영이는 아직도 얘 보면 경기도 광주 성동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보게끔 되면은 강석철이의 지분을 누가 채권자가 누구죠? 강은영이죠. 즉 2분의 1을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 2분의 1 지분에 있는 나머지 지분을 강제경매로 지분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부부인데 이혼하면서 뭐 위자료인지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냥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강석철이와 강은영이가 옛날에 같은 주소가 있어도 같은 강씨라고 한다 그러면은 형제지간일 수도 있겠죠. 보면은 하여튼 모르겠지만 같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강석철이 지분을 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였었죠? 제일 중요하게 생긴 게 뭐냐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인이 누구냐면은 강석철이를 대신 나하고 강은영이하고 둘이거든요. 둘이 2분의 1씩 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강은영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강은영 씨, 내가 2분의 1 지분을 샀는데 당신이 내 지분을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적당한 가격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지분을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가격 정도로 해서 팔아주십시오. 팔아도 되고 사도 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얼마죠? 5억 2천인데 2억 5천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3억에 샀는데 강은영이하고 저하고 둘이서 산 거죠. 그럼 강은영이한테다가 네 나머지 지분을 3억 6천에 내 거를 사겠느냐, 아니면 네 거를 팔아라, 제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싫다, 그럼 좋다, 그러면 둘이서 같이 공인중개사를 가서 내놔서 팔리는 걸 가지고 같이 나누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싫다 이것도 싫다 다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럼 좋다, 경매로 해서 다 팔아자, 팔아서 나누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경매로 해서 다 팔아자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경매로 해서 다 팔아자 나누자고 했을 때는 강은영이도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니고 우리도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닌데, 우리로서는 49%까지 떨어진 것을 60%에 산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70%에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의 마진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진이 많으냐 적으냐지 안 팔리는 건 아니고 묶이는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낙찰 받고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제일 첫 번째는 제가 2억 5천을 3억의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3억 6천에다가 네가 사든지 네가 3억 6천 나한테 팔든지, 네가 가격은 내가 결정하지만은 팔든지 사든지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제안하면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실제 가격보다 좀 싸게 샀을 땐 그런 제안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것도 나 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팔 마음도 없습니다만 오케이, 그럼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 때 내놓고 팔리는 대로 반씩 나누자고 해도 되는 거고, 거의가 제가 보기엔 웬만하면은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또 성격이 희한한 사람은 그것도 싫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뭐라 이죠?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팔고 빠져나오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3447에 보면 물건번호 1번에 지목이 대지구 282평입니다. 여기가 충주시 앙상면 능암리라는 곳입니다. 충주시 앙상면에는 온천이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여주를 지나서 충주를 가려면은 그 남한강을 다리를 건너가면서 충주시가 들어가게끔 되는데 그 다리 건너가기 전에 왼쪽에 그 보면 능암 온천이라는 곳이 있고 그 온천을 주위로 해가지고 조그만 동네가 형성된 곳인데 여기에 온천이 개발된 그 앙성 온천이 그 개발이 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여 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 그다지 그 온천 때문에 이렇게 커지진 않았어요. 근처에 모텔 몇 개가 있고 그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그 주거용 건물이 이렇게 있지만 아주 큰 도시로 활발한 곳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282평인데 누군지는 몰라도 이거를 1억 8천에 샀다가 미납을 해서 지금 다시 9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약 평당 지금 한 30만 원 꼴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주 시내가 아니고 이쪽에 능암이라고 하더라도 온천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거용 건물을 짓고 사는 대지인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는 거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가 우리 낙찰받을 땅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필지인데 이게 경매로 나온 네 필지인데 항공 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자, 이거 보시게끔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우리 땅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현황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은 이렇게 돼서 요 하나 둘 세 필지인데 현황 도로가 이렇게 가 있고 여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는데 지적도상은 도로가 있지만 여기가 실질적으로 현황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를 가운데로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았을 때에 이거를 우리가 담장을 쳐서 막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선 내 땅을 더 이상 현황 도로를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여기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집의 출입구를 막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대로 이대로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의 진입 도로를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낙찰을 받는데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죠. 주거용지를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이곳이 이렇게 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제일 먼저 낙찰을 받으면 측량을 해서 담장을 쳐서 우리 땅 가운데로 현황도로가 없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 6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우리는 30만 원을 샀으니까 45만 원 정도에 내서 주변 시가보다 싸게 팔아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질러서 낙찰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지언정 45만 원 정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31, 2만 원 정도 이상을 낙찰을 받게끔 되면 마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파는 것도 아니고 측량도 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담당조 쳐야 된다 그러면 측량 비용도 들어가고 담장 치는 비용도 들어가고 현황 도로를 없애는 비용도 들어가고 팔릴 때까지 1년, 1년 반 걸릴 수가 있는데 최소한 평당 한 10만 원 정도의 마진은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봐야 280평 하면 뭐 2천 몇백만 원 정도의 여유가 남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건물이 없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현황도를 다니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팔리지 이 현황도로를 그대로 쓰게끔 되면 공인중개사 안 팔아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담장을 치고 이 현황도로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서 울타리 치고 난 다음에 팔아야지
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도로는 이 지적도가 있는 진입 도로가 있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그 현황 도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타경 113956의 지목이 전입니다. 303평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이것은 제가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70%에 추천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03평 정도죠. 근데 303평인데 2억 3천에 시작해서 지금 1억 6천4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세종시 부강면 그러면은 세종시청 있는 데까지 자동차로 한 20여 분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리고 이런 정도의 거리에 뭐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원룸을 지어서 뭐 임대를 준다는 거 뭐 할 때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갔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 근래는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정도는 제가 갔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303평인데 100만 원씩만 쳐도 300만 원인데 제가 보면 약 80만 원 정도에 시작이 됐고 80만 원에서 지금 다시 7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약 60만 원 정도 선이면 이것이 매입을 하게끔 됐을 때 한 60만 원 정도 샀을 때는 제가 보면 80만 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 2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300평이라 그러면 약 6천만 원 정도의 마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이거는 3차까지 떨어지지 않고 2차까지 떨어졌을 때 추천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전이 길고 300평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증에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제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농지증을 신청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 놓고 난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셔도 요새는 가능합니다. 사전에 먼저 하셔도. 물건을 보시게끔 되면은 물건 번호 1번하고 2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청구가 얼마로 돼 있죠? 2억으로 돼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주택적으로 약 4분의 1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고 4분의 3은 수성면에 작물이 되어 있고 주택적으로 태양광 판넬이 있다. 즉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 필지의 땅에다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면서 잘라서 거기는 대지로 만들어 놓고 현재 나와 있는 농지를 한 4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지금 마당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일부 태양광을 설치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얼른 제가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가 102평에 건물 20평에 1억 3,100만 원이고 토지가 303평에 건물 매각 제외해서 1억 6,400입니다. 건물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 건물을 추천하지 않고 이것을 추천했던 이유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같은 주인이잖아요. 같은 주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를 마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해 놓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쓰고 있고 여기는 나무를 심어 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기 땅이니까 지금 마당을 쓸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당이 없이 그냥 앞에 그 현관하고 있는 것이 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낙찰 받았을 때 다른 이 땅을 낙찰을 받지 못하고 옆에다 담장을 설치하게끔 되면 이 사람은 거실에서 담장만 보고 사는 사람 그런 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건 사면 안 되고 이거를 사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추천 안 하고 이것만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태양열 설치하는 것이 있고 이게 데크만 하나 있습니다. 데크 하나 있고 여기를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땅을 이렇게 있는데 이 땅 자체가 축대 공사를 이렇게 축대 공사를 해가지고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밭이 아니라 이 택지로
평평하게 다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 자체에도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택지입니다. 그렇지만 지목 건물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가 세종자치시청에서부터 보면 직선거리 9.39km지 않습니까? 약 10km쯤 되는데 우리가 이거 뭐 그 직선거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시내 중심가에서 한 30km나 40km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10km가 안 되더라도 20분은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용도 지역에 기타 용도 지구라는 것이 있죠. 기타 용도 지역 지구라는 것이 이것이 작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 작년에 생긴 게 무엇이냐면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돼 있는데 기타 용도 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용도 지역에서도 지을 수 없는 거를 기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타 용도 지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를 가이게 뭐 다세대나 뭐 이게 뭐 무슨 건물을 못 짓는다 할 수 있는데 기타 용도 지구라면 이런 건 질 수 있다 하면은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기타 용도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분하게 더 지을 수 있는 것을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완화시켜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종시는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서로 바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부에서도 세종시를 줄이지는 않고 더 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보면 별로 그렇게 그 한 2, 3년 정도를 기다리시면서 하는 방법인데 제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뭐야? 1003제곱미터면 약 310평 정도쯤 되죠. 그러면 310평쯤 되는데 농지는 원래 잘라주질 않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 분할을 최단대로 줄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둘이 같이 해서 공유 지분으로 같이 가서 소송할 것도 없어요. 이 농지인데 공유 지분으로 같이 샀습니다. 이걸 좀 분할해 주십시오 하고 지자과에다 얘기하면 합의서 갖고 오라 그래. 인감증명하고 합의서 인감증명 제출하게끔 되면 반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반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하면 바로 잘라주거든요. 그렇게끔 되면 이것이 300평 이상은 이 농업인일이 되는데 150평으로 만들어 놓고 주말 농장으로 만드는 걸로 해갖고 150평씩 팔고 빠져나오는 것이 쉽게 팔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둘이서 같이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같이 사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부부끼리라도 같이 사도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사서 갈라서 이게는 남편이 이쪽엔 부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로가 있고 축대까지 다 쏴서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벌써 이 토목공사도 제가 보기에는 한 평당 한 1, 20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보면. 이렇게 여기에 데크만 있고 데크를 담장으로 해갖고 나머지를 우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자르게끔 돼서 우리가 이쪽을 갖게끔 되고 여기 맞게끔 되면은 이 데크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되고 여기가 대문이 있고 이쪽으로는 대문이 있는 겁니다.